의 야심은 뭐냐면 기존의 미국이라든가 서구가 했던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 최강의 국가로 쓰겠다. 새로운 방식이요? 새로운 방식. 어떤 방식으로? 그거는 서구의 방식은 뭐냐면 그 군사력 첫째. 두 번째로는 막강한 이제 그 군사력에 뒷받침받은 자본의 능력. 그런데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생산 능력,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거, 인프라스트럭처 까는 거, 그것들을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싸우지 않고 이기겠다. 손자병법하고도 연관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을 이기겠다, 결국에. 네, 결국은 그래서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들이 그 지지를 받아서 새로운 자연스럽게 세계의 기존의 질서를 개혁하고 변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그런 이론을 내세워서 인류 운명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공동체로서 책임지겠다. 국가 단위로서 해결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생태계의 문제, 환경 문제, 공해 문제, 기후변화 문제, 그다음에 팬데믹의 문제, 그다음에 우주 사이버 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전 세계적인 어떤 질서를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재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야, 야심차지 않아요? 인류 운명 공동체. 와, 지구방위대 같은 느낌. 아무도 안 못하겠는데 본인들이 막 책임감을 느끼네요. 어벤져스 이런 느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자기네 내부에서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죠. 왜냐면 그 비용이잖아요, 다. 그렇죠. 원래 강대국이 왜 망하냐면 너무 많이 개입해가지고 비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사실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 길을 가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쌤,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최근 들어서 쌤과 함께해서 배운 내용으로는 뭐 남미라든지 뭐 멕시코라든지 뭐 인도, 동남아 이런 쪽으로 생산 시설들이 되게 옮겨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나라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는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대체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도움은 되겠어요. 우리 홍석천님 빙고. 네. 왜 그러냐면 맞아요. 인도에 아마 가보시면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직 너무 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세계 그 제조업의 단 2등하고 미국하고 거의 2배 이상이에요. 그 정도로 중국의 제조업 능력이 강화됐고 중국과 세계 제1의 무역국가인 나라가 130, 40개 국가 이룰 정도로 과거에는 미국이었어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하고 가장 중요한 무역 대상국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에요. 그런 중국이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어떤 가치,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아직 그에 대한 해법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리고 중국이 괴로워하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시작하자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답은 못 찾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우리가 이렇게 무슨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사실 지금 코앞에 닥친 문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대만. 중국이 지금 조금 심상치 않은데 분위기가 대만을 진짜로 침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할 것 같긴 해요. 왜요? 아니야, 이랬다가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되고 지금 다. 아니,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대만이 그냥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네.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거 모험주의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세계에서 가장 과학기술적으로 앞선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그런 나라하고 어떻게 전쟁을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진핑 지도부가 갈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제공할 텐데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입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항상 추구해요. 그래서 대만으로 하여금 야, 중국 편에 붙어야 내가 살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할 정도까지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만 해야 네가 돈도 벌고 잘 살 수 있어. 그게 이제 중국의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 대만을 놓고 미중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반도가 양안 간의 그 분쟁으로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근데 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전쟁이 아닌데 왜 한반도가 위험해진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1948년에 소련이 서베를린 봉쇄로 서방 진영하고 거의 군사적 충돌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바로 이제 스탈린은 김일성을 지원해서 한국에서 전쟁을 발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립으로 전환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세계의 관심과 군사적 역량이 한반도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스탈린은 전략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를 모면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 간에 전쟁이 벌어진다 혹은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아주 유사한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김정은이 이상한 소리 한번 했잖아요. 전략적 견지에서 중국과 우리 협력하겠다. 그 전략적 견지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중국의 어떤 핵심적인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혹은 중국의 이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북한이 움직여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만에서 분쟁이 벌어지면 혹은 심지어는 오히려 한반도에서 분쟁을 일으켜서 한국과 일본을 붙잡아둔 다음에 중국은 대만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 시나리오까지 이제 안보 전문가들은 시나리오 차원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고요. 그렇지만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한 공간인지 그리고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이 논리가 실제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집답게 정말 새로운 시각들, 분석들을 저희가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서울과 인천에서 교직 생활을 30년 하다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 김삼식입니다. 국제관계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외교 정책 또는 외교 정책을 집행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정치 지도자는 국제관계를 어떤 식으로 지혜 있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우리 선생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 전체를 그냥 아우르는 듯한 질문. 아주 좋은 질문에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두 가지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군사 안보적인 그 측면이나 경제적인 특히 과학기술 측면에서 미국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 되는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은 또한 통상국가고 분단국가입니다. 그러려면 평화가 중요하고 시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유연하면서 분쟁과 전쟁 혹은 갈등보다는 가능하면 협력하고 화합하고 잘 지내는 외교를 일단은 중심으로 우리의 외교의 좌표를 잡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 그거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될 몫입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현재 국내 정치가 너무 진영화돼 있어서 측근 몇 명에 의해서 대단히 당파적인 시각에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철학과 사상에 의해서 대한민국 운명이 그들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혼란스럽고 회색지대와 같은 현재 국제 정세에서 가급적이면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가급적이면 공감대를 서로 모으고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한국형 솔라리움 프로젝트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솔라리움 프로젝트. 솔라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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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알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솔라리움. 네,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1953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소련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럴 때 미국 국론이 막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백악관에다가 의견이 다른 4팀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각각 니네 입장에서 한번 보고서 만들어봐. 우와. 그게 솔라리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모아서 보고서를 완성해서 그것이 냉전 기간 내내 대소 전략의 핵심적인 우와. 그 전략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양극화된 정치 지역 그리고 양극화된 외교 안보를 넘어서서 같이 보수와 진보 우리 인재들은 많지 않습니까? 다 모아놓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최적의 전략이 뭐냐 해서 그것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전략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추구해야 될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닌가. 이런 바람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예. 아유,